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행의 극, 승, 모, 그리고 오행의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극부터 보시죠. 극은 이기다, 견디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으로 기를 제어하다, 조절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극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식당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예뻐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크는 아이는 남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못 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말리면 드러누워서 개차반 땡깡을 부립니다. 나중에 커서 부모가 나를 귀하게 키웠으니 나도 부모를 귀하게 대접해줘야지 할 것 같죠? 나이 먹어서도 부모에게 무조건 내놓으라고 땡깡 부립니다. 친구관계, 사회생활 당연히 원만하지 않죠. 아이의 사회성을 잘 기르게 하려면 식당에서는 뛰어다니지 말라고 행동을 제어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하는 것이 생이라면 하지 말라고 행동을 제어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극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 쏟아서 줄 것이 아니라 생과 극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어야 아이가 올바른 성품을 갖도록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극은 무조건적인 생을 적당히 제어해 줍니다. 목화토금수의 극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고 나온다. 나무의 뿌리는 굳어있는 흙을 뚫고 뻗어나가죠. 토극수, 흙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수극화, 물은 불을 꺼트린다. 화극금, 불은 쇠를 녹인다. 금극목, 쇠는 나무를 자른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극목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과나무에서 가을에 탐스러운 사과를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사과가 다닥다닥 열려서 서로 영양분을 뺏어먹느라고 탐스럽게 크지를 못해요. 물을 주는 것이 수생목이라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금극목입니다. 생과 극의 적절한 조화가 목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극도 생과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한쪽을 극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극하는 쌍방적 관계입니다. 목극토는 목이 토를 극한다 라는 것인데 거꾸로 토도 목을 극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극하는 상극의 관계는 승모의 개념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은 올라타다, 모는 소모하다, 해치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과 토의 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목극토, 목은 토를 극하는 관계인데 목기가 너무 강하면 토를 극하다 못해 깔고 뭉개버립니다. 이것을 탈승자를 써서 목승토라고 합니다. 목이 토에 올라타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작은 화분에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 뿌리가 자라서 흙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푸석푸석한 흙만 조금 남게 되는데요. 목이 토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못살게 구는 것이 목승토입니다. 반대로 토기가 너무 강하면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고 도리어 토에게 극을 당해버리는데요. 이것을 토모목이라고 합니다. 작은 묘목은 처음에는 작은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점점 자라나서 커지면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워야 잘 클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묘목을 처음부터 밭에다 그냥 심으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토모목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화와 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화가 금을 극하는데 화기가 너무 강해서 금을 깔고 뭉개버리는 것을 화승금이라고 해요. 자, 금반지 2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용광로에 금 2돈을 넣어버리면 자취도 없이 녹아버리겠죠. 화승금, 화가 금에 올라타서 금이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금기가 너무 강해서 화를 극해버리는 것을 금모화라고 합니다. 아주 커다란 금덩이를 달랑 초 하나 켜서 녹이려고 한다면 초만 녹아버리고 금덩이는 그대로 있겠죠. 화가 금을 극하려다가 도리의 금에게 극을 당해 화의 기운이 소모되어 더 약해지는 것, 금모화입니다. 이번에는 토와 수의 관계를 보시죠. 토가 수를 극하는데 토기가 너무 강해서 수를 깔고 뭉개는 것이 토승수입니다. 물을 흙으로 막아서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흙의 양이 너무 많으면 물이 아예 흙에 흡수돼 버려요. 물이 따로 존재하지 못하고 흙과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토를 극하는 것을 수모토라고 합니다. 흙으로 댐을 만들려고 해도 물이 너무 많고 흐름이 거세면 금방 터져버리고 말죠. 흙이 물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수모토라고 하죠. 다음은 금과 모기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금기가 너무 강해서 목을 깔고 뭉개는 것이 금승모기예요. 작은 나무를 가지치게 하려고 엄청 큰 전기톱을 들이대면 나무는 뿌리째 꺾이게 되겠죠? 반대로 금이 목을 극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에게 극당하는 것을 목모금이라고 합니다. 큰 소나무를 가지치게 하려고 손톱 가위를 들이댔어요. 손톱 가위는 나무의 흠집을 조금 내다가 뚝 부러지겠죠. 금은 살기를 갖고 있는 기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목을 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기가 약하면 이렇게 거꾸로 목에게 극을 당해버립니다. 금승목과 목모금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목은 시작, 발생하는 기운이고 금은 거두어들이는 기운이면서 결과를 뜻하는데요. 금승목, 금기가 너무 강하고 목기가 약하면 결과를 생각하면서 따지느라고 시작을 잘 못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목모금, 목이 너무 강하고 금이 약한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거두어들이는 것, 결과가 약합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결과를 업신여겨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수와 화의 관계를 보시죠. 수국 화를 하는데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화를 깔고 뭉개버리는 것을 수승화라고 하죠. 반대로 화기가 너무 강해서 수를 업신여기는 것을 화모수라고 합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식히려고 가마솥 표면에 물을 몇 방울 뿌렸어요. 수국하려고. 가마솥이 식을까요? 그냥 물이 파바박 하고 튀어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죠. 수기가 약하면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리어 자신이 제어당하고 말아요. 그런데요, 극은 좋고 승모는 나쁜 걸까요? 아까 금승목의 예에서 금이 너무 강해서 목이 약한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고 따지느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시작을 잘 못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가 잘 팔리는 걸 보고 마스크 사업을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는 동안에 코비드가 사라지고 원래 있던 마스크 회사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어요. 따지다가 시작 못한 것, 금승목의 관계죠.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안 하길 잘했죠. 승과 모도 극과 마찬가지로 기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고 나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극이 좋을 때도 있고 승이나 모가 좋을 때도 있는 거죠. 한의학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육부의 관계에서 극승모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토기가 약할 때의 극승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토는 목에게 극을 당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토기가 약하면 목극토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목승토가 됩니다. 그리고 토국수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에게 극을 당하게 되니까 수모토가 일어나게 되겠죠. 목의 장부는 간, 토의 장부는 비, 수의 장부는 신이 됩니다. 목승토가 되면 간과 비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데요. 옆구리가 그득한 느낌이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트림도 자주 나고요. 배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수모토가 되면 비토가 신수를 제어하지 못해서 전신부종이 발생하는데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승토의 증상이 먼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수모토의 증상이 먼저 생기는데 만성적으로 가면 결국은 모든 증상들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승모의 관계로 장부 간의 평형이 깨져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병이 생겼을 때는 승모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목승토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의 화타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든 군수가 이런저런 치료를 하는데도 병이 점점 심해지자 화타를 초빙해서 치료를 부탁했어요. 화타는 군수를 진맥한 뒤에 아주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치료비를 받아 챙긴 화타가 며칠이 지나도록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수는 화타에게 빨리 치료를 시작하라면서 재촉을 하죠. 그런데 화타는 치료하기는커녕 치료비만 잔뜩 챙기고 벌써 떠나버렸대요. 벽에다 군수에 대한 욕을 잔뜩 써놓고 말이죠. 벽에 써놓은 글을 읽고 군수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타를 잡아오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검은 피를 울컥 토했는데 그 이후로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의 병은 생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비위의 기가 울체되어서 생긴 건데요. 비위는 생각, 근심, 걱정들의 감정이 일어나는 토에 해당하는 장부고 노하는 것은 목에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목기를 순간적으로 과하게 발동시켜서 목승토하는 방법으로 울체된 비위의 기를 풀어냈던 것이죠.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극승모의 관계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치료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극승모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극승모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극이라고 통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목승토를 목이토를 극했다. 금모화를 금이화를 극했다라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극이라고 설명한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이 정말 극인지 아니면 승이나 모를 말하는 건지는 문맥의 흐름을 보고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행의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억제하다, 화는 변하다, 달라지다, 제거하다 라는 뜻인데요. 먼저 재의 개념부터 목과 토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토기가 약한데 목이 와서 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목승토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냥 목극토라고 사용할 때가 많다고 바로 전에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보세요. 목이 토를 과하게 극할 때 금이 목을 극해주면 금의 극을 받은 목은 기운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극토의 현상이 약해지게 되므로 토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를 극하는 목을 금이 와서 극해주는 것을 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화의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목이 토를 과하게 극할 때 화가 나타나면 화는 목의 자식이니까 강한 목의 기운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화는 토의 엄마가 되니까 화생토, 토를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이 토를 강하게 극하는 목극토가 목생화, 화생토로 넘어가는 생의 개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행의 재화는 한의학과 점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사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